확대된 추방유예 신청 접수를 하루 앞두고 텍사스주 연방지법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판결했습니다. 2015 설날 퍼레이드 및 우리설 대잔치가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대학가에 뇌수막염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감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이 이민자 학부모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퀸즈 일대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기다리고 있던 이민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청 접수를 하루 앞두고 텍사스주 연방지법이 행정명령의 중단을 판결했습니다. 백악관이 상급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이민자 사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신청 접수 시작을 하루 앞두고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텍사스주 연방지법은 어제 텍사스주 등 26개 주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필요한 최소 법적 요건을 갖췄다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백악관은 적법한 정책 시행을 막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국토안보부 장관이 성명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1심 법원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시작 예정이었던 확대된 다가 접수가 무기한 연기됐고 5월 중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다파 신청도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여야의 반응 또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판결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며 지지 의사를 밝힌 반면 행정명령을 찬성하고 있는 빌 드블라조 뉴욕시장은 항소법원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며 뉴욕시는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준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소송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기다리고 있던 약 500만 명의 이민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2015 설날 퍼레이드 및 우리설 대잔치가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행사를 주관하는 퀸즈 한인회는 설날 퍼레이드가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박민기 기자입니다. 2015 설날 퍼레이드 및 우리설 대잔치 준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퀸즈 한인회. 어제 저녁 플러싱에 위치한 퀸즈 한인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미팅에는 류재봉 퀸즈 한인회장, 김동찬 퀸즈 한인회 이사장 등이 참석해 설날 대잔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인사회는 매년 설 퍼레이드를 중국 커뮤니티와 합동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퀸즈 한인회는 수적으로 우세한 중국 커뮤니티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 매년 화려한 퍼레이드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류재봉 퀸즈 한인회장은 올해도 한인사회가 힘을 합쳐 꽃차 5대 등 1000명이 넘는 한인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꽃차를 5대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번 꽃차는 아마 1호 꽃차는 지금 디자인으로 하나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좀 아름답게 이번 중국의 절대로 밀지 않는 게 나올 거고요. 나머지 꽃차도 이제 4대가 더 나오는데 각 꽃차마다 다 특색 있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 나오고. 또한 류재봉 회장은 설날 퍼레이드가 미래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참여하는 게 사실은 이게 우리만 참여하면은 이 설 퍼레이드 이거 조만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데리고 나오시고 손주 데리고 나오시고 또 이 손주들이 또 이 꽃에 타서 손을 흔들고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 후손들이 계속 이 설 퍼레이드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유니온 스트리트 선상에서 시작되는 설 퍼레이드는 샌포드와 메인 스트리트를 지나 37 애비뉴에서 마무리됩니다. 설 퍼레이드 이후에는 플러싱 금강산에서 떡국잔치가 열리고 오후 1시부터는 K-팝 콘테스트와 어린이 패션쇼 등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흑인으로는 처음 뉴욕주 하원 의장에 선출된 칼 헤이스티 의장이 불체자 학생들을 위한 드림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성공의 길은 교육에 달려 있다며 고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칼 헤이스티 뉴욕주 하원 의장이 드림 법안을 포함한 고등교육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의 대학생도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드림 법안은 매년 공화당이 다수인 주 상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1,420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예산안에 드림 법안을 포함시켰고 공화당의 반대를 막기 위해 교육 관련 기부자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함께 묶었습니다. 헤이스티 의장은 지난 14일 연례 흑인과 푸에르토리칸 의원 컨퍼런스에서 뉴욕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위한 고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국의 가장 진보적인 주에서도 성공의 길은 여전히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 상원 공화당은 일반 중산층 시민들에게도 제공되지 않는 학비 지원을 불체자에게 줄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민 심사 탕락률이 취업이민에 비해 2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이민을 신청한 8명 가운데 1명은 거부 판정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2015 회계연도 첫 4분기 이민서류 처리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가족이민 신청자가 취업이민에 비해 심사 거부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 기간 이민서비스국은 취업과 가족이민 신청자 등을 합쳐 11만 3,706명의 I-485 심사를 마쳤고 이 가운데 1,858명에게 거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평균 9.5%의 거부율입니다. 하지만 전체 I-485에서 가족이민 심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가족이민이 전체 거부율보다 크게 높았고 취업이민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기간 심사가 완료된 가족이민 신청자는 5만 5,36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7,520건이 거부 판정을 받아 13.6%의 높은 거부율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은 심사가 끝난 2만 2,953건 중 1,585건만이 거부되면서 6.9%로 가족이민 거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가족이민 중에서는 부모나 배우자 등 비쿼터 직계가족 초청 이민에 비해 쿼터가 적용되는 가족이민의 심사 탈락률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최근 대학가에 뇌수막염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뇌수막염 중에서도 치사율이 높은 B형 뇌수막염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은 물론이고 개개인의 감염에 대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뇌수막염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거나 화학물질 등에 의해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최근 예일대와 로드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 칼리지에서 뇌수막염 중에도 치사율이 높은 편인 B형 뇌수막염 환자가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 당국은 감염 예방을 위한 단체 이메일을 발송했고 예일대는 무료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B형 뇌수막염은 그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경우가 드물었는데 증상으로는 두통과 고열, 구토와 메스꺼움이나 보라색 혹은 적색 발진 등이 있고 청력 상실이나 뇌 손상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호전이 되는 데 비해 B형 뇌수막염은 치료가 쉽지 않아 항생제 투여와 예방접종이 필수입니다. 특히 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로도 감염이 가능해 학생 개개인의 감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당부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신문이 명문대들이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20년 동안 아시안 지원자는 2배 이상 늘었는데도 합격률은 20년 그대로라는 주장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교지 프린스토니아는 16일 기사에서 지난 20년간 아시안 입시생은 2배 이상 늘었지만 전체 입학생 가운데 아시안 비중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프린스턴대는 물론 하버드와 예일 등 명문대에서 아시안 학생 입시 차별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며 대학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지만 통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지난해 신입생 가운데 약 20%만 아시안 학생들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율은 20년 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의 지원이 늘어난 만큼 합격자가 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 1920년대 유대인 학생에게 존재했던 차별과 유사하다고 신문은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입시에 있어서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고 공정한 잣대로 지원자들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자 가정의 학부모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도 영어 때문에 학교 활동에 참여하기 꺼리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이 이런 이민자 학부모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교육청에 이민자 학부모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촉구하는 다리 구축하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한인 학부모를 비롯해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이민가정 자녀의 부모들이 언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학교 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은 영어를 하지 못하는 이민자 학부모들도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더 많은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뉴욕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민자 학부모들은 한국어 등 9개의 언어 번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전화 통역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700개교를 관할하는 언어 지원 서비스 관리 감독관이 단 2명뿐이라며 언어 지원센터 등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퀸즈 일대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 단속이 강화됩니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와 유니온 스트리트 등 주요 도로에는 과속 감시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또 경찰의 단속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17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비전제로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퀸즈보로 특성에 맞춘 비전제로 퀸즈 실행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안은 보로 내 127마일에 달하는 도로와 72개 교차로 등을 개선해 우선도로, 우선교차로 등으로 지정하고 과속 감시 카메라 증설과 단속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우선교차로와 우선도로는 사실상 사고 다발 지역을 의미합니다. 퀸즈보로 내 지정된 72개 교차로 중에는 노던 블러바드와 교차하는 샌포드 애비뉴, 파슨스 블러바드, 유니온 스트리트, 바운 스트리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노던 블러바드는 롱아일랜드 시리에서 리를레까지 퀸즈 전 지역에 걸쳐 우선 도로로 지정돼 경찰의 단속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애비뉴도 플러싱에서 써니사이드까지 우선 도로로 지정됐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